넥스트 폴리스 산업단지의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공직자가 투기에 관련돼 있다는 현지 주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음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기로 확진됐고 제천에서는 중학생이 감염되면서 또 한 번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예술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구한 단기 일자리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한 마을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땅을 되돌려 놓으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저희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에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넥스트폴리스 땅 투기에 지역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현지 주민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 정상동과 오동동 일대의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대규모 공장 용지와 주거, 상업 용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이곳의 조립식 주택은 60여 채로 몇 달 새 우후죽순 들어섰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농경지 곳곳엔 묘목이 심겨졌습니다. 현지 주민도 보상 기대감에 대추나무와 산수유를 심었습니다. 여기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 듣고 한 거지. 소송받으려고 그렇게 쫑쫑 심고는 거지. 충청북도의 땅 투기 조사는 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나 공기업 임직원이 투기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으로부터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거주해 마을 사정을 꿰뚫고 있다는 한 주민은 공직자 몇 명이 투기에 관련돼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지. 몇 명은 있는데 그걸 내가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조사에서 나오면 그러려고 해야죠. 충청북도는 넥스트폴리스와 오송 3산업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등 세 곳에 대해 지정고시일 5년 전까지 공직자 투기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을 산업단지가 위치한 청주시와 음성군 등의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이 본격 제기된 지 며칠 만에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최근 투기 의혹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김철문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26명의 경찰관이 투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의혹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 정보 부정 이용 행위와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입니다. 오늘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19명 추가된 가운데 이 중 음성에서만 1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됐습니다. 제천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이 확진되면서 일대 초중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안재원 기자입니다. 음성에서 1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 중 3명은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음성 유리제조업체 직원으로 3차 전수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음성 유리제조업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7명이 됐습니다. 음성의 또 다른 확진자 10명은 외국인 근로자 선제 검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음성군 내 기업체와 경기도 소재 기업체 등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일부터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선제 검사에서 발견된 확진자는 62명으로 약 1000명당 3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검사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검사 받고 오셔서 확진자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되면 뭐 나중에 공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인 거고. 제천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되면서 또 한 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학생은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어제까지 정상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와 이 학생의 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교사 등 1000여 명에 대한 선별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273번 확진자가 아버지에게 전파가 됐고 그 아버지가
우리 13세 1학년한테 전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새학기 학생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이완된 방역 경계심을 다시 한번 조여야 할 시점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후에도 공연 예술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공연 관람을 조심하는 분위기 때문에 공연 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구한 단기 일자리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공연을 앞둔 연습실에서 배우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후 대면 공연을 모조리 취소한 이 극단은 올해 초 어렵게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로 관객을 7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막상 공연을 열면 절반만 받으라는 지자체 지침이 내려오는 데다 대면 관람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탓에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최고 많이 왔을 때가 12번? 예, 그랬었네요. 2명 놓고도 했었고 관객분들이 70%라도 오실 수 있게끔 했으면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공연 열기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배우들은 생계 걱정이 앞섭니다. 생활 유지를 위해 단기 일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수입으로 잡혀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연극 쪽에서는 4대 보험이 가입되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연극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다른 직종으로 4대 보험에 가입했거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혹은 사학이나 공적연금 대상자일 경우 지급이 안 됩니다. 생계를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조차 4대 보험이 가입됐다면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발목을 잡는 겁니다. 실제 충북에선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예술인 1,615명 가운데 900명 넘는 인원이 이 같은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 공연예술계가 소생할 수 있도록 관객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예술인에 대한 생계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의 한 마을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청주시는 무심천을 경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정을 했다는데 주민들은 마을 땅을 되돌려 놓으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청주시는 남일면 가산 3리와 고은 1리의 행정구역을 무심천을 경계로 재조정했습니다. 무심천 동쪽 고은 1리에 붙어있던 가산 3리 주소지의 토지를 고은 1리로 편입했습니다. 편입 토지는 16만 9천여 제곱미터, 가산 3리 전체 토지의 절반에 달합니다. 가산리 주민들은 무심천 건너편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요청한 주택은 정작 빼놓고 엉뚱하게 마을 땅 절반이 옆 동네로 넘어갔다며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는 행정리 변경을 요청한 신모 씨와 김모 씨의 주택은 그대로 가산 3리에 남았습니다. 그만큼 동네 입지가 줄어든다고 봐요. 입지가 줄어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 비축미도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는 거고 모든 게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는 주민 설명회와 최종 보고회를 적법하게 거쳤다며 되돌릴 수 없고 향후 누락된 주택도 고은이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모 씨와 김모 씨의 주택이 누락된 것은 행정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누락된 집원을 청주시도 조례를 개정한 의회도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라는 거는 주민하고 좀 소통이 잘 됐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있다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경계 조정을 검토했던 167곳 중 당시 주민 반대가 없던 가산 3리를 포함한 16개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전국 곳곳이 몰래 버리고 간 폐기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투기 암행감시단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까지 갖춘 암행감시단은 마을 곳곳을 돌며 몰래 버려진 폐기물을 샅샅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시 주덕읍의 한 고물상. 안으로 들어서니 폐 타이어에 스티로폼, 각종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버려진 불법 폐기물만 50여 톤. 읍사무소에서 100여 미터에 불과하지만 버려진 지 수년이 지나서야 불법 투기 암행 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겁니다. 37년 경력의 전직 지구대장 유규현 씨가 마을 곳곳을 돌며 찾아낸 결과입니다. 앞뒤가 이제 건설 자재들이 쌓여 있고 앞에도 또 건물이 있어갖고 잘 이제 보이지도 않고 고물상을 허가를 내놓고 하다가 한 4, 5년 전에 잠적을 했다는. 이번에는 드론이 하늘을 날며 몰래 버려진 폐기물들을 찾아냅니다. 높은 펜스에 가려있던 수십 톤의 불법 폐기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니터까지 갖춘 전용 차량을 구비한 드론 감시단은 접근이 어려운 깊은 산속이나 강가 등에 버려진 폐기물까지 빠짐없이 찾아냅니다. 단속의 손길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폐가 공장 같은데, 그리고 이제 펜스로 이렇게 감춰준 곳 그런 데를 저희가 주로 찾아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충주시가 기업형 불법 투기 폐기물을 차단하기 위해 암행 감시단을 출범했습니다. 전직 경찰관과 군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감시단이 충주시 전역을 돌며 몰래 버린 폐기물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불법 투기 현장 검거 3건, 투기계도 240여 건에 600여 톤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했고 방치 폐기물도 1,100여 건을 조사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분 16분들이 각자 읍면에 배치돼서 곳곳 다니시면서 이렇게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1차로 행위자에 대해서 치우도록 하고 있고요. 전직 경찰관의 드론 전문가 등 노하우를 겸비한 암행 감시단이 기업형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막는 마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며 석 달여 만에 전국 평균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5%로 0.24% 오른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이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전국에 판매됩니다. 옥천군은 오늘 군청에서 옥천우체국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함께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연철음 의원은 오늘 개회한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연대와 지지를 주문했습니다. 연철음 의원은 국제관계와 지방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지만 민주화 지지를 위한 모금운동이나 마스크 등 생필품 지원 등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